여자 15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최민정 빠르게 출발하면서 그러네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수 4바퀴가 남아있고, 자, 이제 조금씩 좀 올려줘야 올라갈 돼요. 겁니다. 자, 이제 좋아요. 움직여야죠. 자, 자, 최민정 최민정 가야죠. 최민정 가야죠. 좋아요. 달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에 돌아오면 버텨야죠. 달려갑니다. 자, 인코스 잡고 버텨야죠. 좋아요. 고로. 자, 마지막이에요. 최민정. 마지막 고로. 그대로. 최민정.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들으신 대로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말 당찬 레이스, 적수가 없었던 경기였는데요.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 대회를 마치고 가장 듣고 싶다던 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쇼트트랙은 역시 한국. 그럼요. 그죠? 어디 가나요? 네. 그리고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 종목에서 무려 12년 만에 메달을 딴 거라고 합니다. 저 지금 그 가운데 곽윤기 선수죠. 분홍색 머리. 네. 네. 춤추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대표팀의 맏형이자 까뷸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곽윤기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댄스로 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편파 판정 논란이 있을 때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힘내라는 응원을 보내줬었는데 네.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딸 수 있었다라며 이렇게 또 화답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곧 또 시선을 사로잡았고요. 컬링 여자 대표팀은 덴마크에 8대7로 역전승하면서 4강의 불씨를 살렸고요. 오늘 스웨덴을 이길 경우에 4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김혜림 선수 그리고 유영 선수가 나서는데요. 떨지 말고 실수 없이 깨끗한 연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고경님이 종배형 항상 균형 잡힌 방송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어디 가나요? 아, 쇼트트랙은 한국, JB타임즈와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변함없는 방송.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했던 뉴스버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이 뉴스버스가 간밤에 기사 하나를 올렸는데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일부 검찰 출입 기자들이 기자와 취재원 관계를 뛰어넘어서 검찰과 깊숙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 이런 내용인데 사례 하나만 추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MBC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폭로한 직후인 2020년 4월 3일 저녁 7시 31분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채널A의 백모 기자, 이 기자가 중앙일보의 A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입에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보자 지아무개 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고 하는데 중앙일보의 A 기자가 채널A의 백모 기자에게 나도 지아무개 캐보고 있거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네. 이에 백 기자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앙일보의 A 기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서도 지모 씨를 취재해봐라고 한다. 지 씨를 박살내고 싶어하지. 그래서 나도 뒤를 캐볼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검찰에서도 지 씨를 취재해보라고 한다. 지 씨를 박살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도 뒤를 캐보려고 한다. 검찰에서도 취재해봐라고 한다. 여기 또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검찰이 데스크도 아니고.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 의혹에 따라서 취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검증을 위해서라도. 네. 그렇죠. 근데 취재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취재 사주라고 해야 됩니까? 취재 지시라고 해야 됩니까? 취재 청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기자가 검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캐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도 일종의 검언유착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뉴스버스는 이거 외에 이제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모아서 기사를 작성을 했던데요. 시간 관계상 압축적으로 요 한 사례만 전해드리는데,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과 기자가 최지원과 기자를 넘어서서 한 배를 탄 느낌이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김종인 님이 유착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번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HBYI 님도 검찰 기자 한 단어 같다 라고 예. 써주셨고요. 사나야 님은 예상했던 거 뭐 새삼스럽게 라는 좀 회의적인 반응도 보내주셨고요. 네. 조지유 님이 검언 유착 다시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승민 님은 검찰이 언론 데스크까지 넘보나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밥하기 싫은 여자님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 장인수 기자가 어제부터죠. 네. 장인수 기자가 누구냐? 검언 유착 보도를 단독 보도했던 그 기자입니다. 네네. 장인수 기자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를 해서 분석하는 시리즈 보도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계속 시선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연타로 이제 그 계속 이제 퍼즐 나라든가 맞춰가는 식으로 아마 이제 쭉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하는가 좀 그 퍼즐이 대충 맞춰지고 나면 종합판이 나오면 그때 장인수 기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경수 님이 한동훈 검사 폼포렌식 지금까지 안 한 거 보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네. 이 뉴스가 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거 저희가 최강욱 의원과 인터뷰할 때 잠깐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 기록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채널A에 직접 전화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음성 파일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1차로 나왔고 뉴스버스 보도가 2차로 나온 건데요. 왜 2년이 지나서 이제야 이런 조각들이 나올까? 이게 결국은 이제 수사 기록이 이제 여러 기자들에 의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백모 기자 같은 경우도 당시 어떤 주연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관련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확보를 했고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하게 공개가 됐던 내용이 수사 기록에 첨부가 됐던 게 지금 기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도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를 좀 봐야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에 따르는 검찰에서도 취재해보라고 한다 얘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검찰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보자 지모 씨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검찰에서 그럼 다수가 공유하고 있던 정보이냐?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극히 그러니까 한정된 몇 명만이 제보자 그러니까 지모 씨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4월 3일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럼 그 중에 누구냐?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죠. 중앙일보 기자가 묻잖아요. 혹시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누가 잘 알아? 나는 검찰은 주 땡땡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손 땡땡도 있고 그러니까 백 기자가 손 땡땡 쪽도 다 안다는데요 라고 답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손 아무개 검사 얘기하는 거죠. 네. 손 아무개 검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굴까요? 뭐 이런 네. 퍼즐들은 저희가 또 종합적으로 맞추는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인다리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사님들, 기자님들 제발 법과 원칙 지키면서 삽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공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인사만 공개하는 거 아니고요? 네. 오호. 자, 유승민 전 대표가 이 만남 사실을 전하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승북 연설 때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내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거론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관련해서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과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훈 의원 등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내각 의지를 밝힌 걸 환기시키면서 유승민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했으니까 뭐 잘못 짚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통합 구상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진심이 담긴 거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입을 열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말한 거나 태도로 보아하건대 과연 노력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함께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갔던 것인가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애도벌론 띄우는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고 결국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보는 행위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어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먹고 배신했다고 욕먹었던 주인공이 유승민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리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적 둥지를 바꾼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바꾼다? 이게 이제 쉽게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른바 모냥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일각에서 뭐 통합내각 이야기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 거론할 때 정말로 무슨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정말 의아했고 궁금했었는데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단정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물밑 작업도 없는 상태에서 애도벌론 띄우기용으로 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민주당이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는 1패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그냥 앉아서 1승을 챙기는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 봐라 그렇게 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누굴 택하디? 그러면 지금 힘이 어느 쪽으로 실리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만 지금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 원팀을 만들어냈다. 원팀을 만들어냈다는데 거기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네. 오히려 더 배가시켜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김영민 님이 민주당이 유승민 전 의원을 괜히 건드렸네요 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몰랑 님은 이미 유승민 전 의원 모냥 빠졌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후에 지금까지 윤 후보를 딱히 돕는 모양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자맹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만나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늦은 합류 뭐 이런 거는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해서 무슨 직책을 맡거나 네.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지원 유세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후자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 개시돼서 유세장에 이제 처음 모습 드러냈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늦은 것이냐? 그렇게 보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어찌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 여의도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4498님이 유승민 의원 경선 때 제기했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네. 의견. 그리고 7782님은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또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지켜보시죠. 네. 한편 어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까지 안철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서 숨진 당원 빈소를 잇따라 찾은 건데요. 네. 독대 이은 독대. 이 만남은 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해석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비유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그 각자 자기 트랙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내달리면서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지금 불의의 어떤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달리던 걸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선수가 또 그 선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뭔가 행위를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 한 명만 유독 내달리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빈소에서 뭐 단일화 이야기를 했네. 나하고 단일화하자 아니다. 저하고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도 일단 그 윤석열 안철수 모임에서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했었죠. 네, 뭐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지도 않고요. 막 그런 게 오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동해바다님이 상가집 방문 외에 의미 없습니다. 애도는 기본이잖아요. 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뉴스와 분석이 하는 JB타임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대가 엊그저께죠. 15일에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 논문 재검증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장한다. 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논문 3편, 도합 4편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에 재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재검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내걸었던 조사 기한이 2월 15일까지였는데 이걸 다시 연장을 한 거죠. 재조사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고 연구윤리위원회가 이걸 승인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그 이유입니다. 뭔가요? 자료 확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관련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게 이유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일단 그럼 한번 거꾸로 여쭤보죠. 그러면 지난 90일 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재조사 검증위원회에서는? 아니 도대체 그 관련 자료라고 하는 게 무슨 극비 탑시크릿 자료입니까? 그래서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서 못 구한 겁니까? 아니 게다가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는 건 비교 대상이 이미 전제돼 있고 공개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은 저 논문이 있는데 저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저거 가르친 게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추가 자료 확보하고 검토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 건 학술지 논문이더라고요. 네. 그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결론 내렸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위 논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나중에 그냥 3월 30일에 함께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안 봐도 비디오인 얘기를 너무 꼼꼼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참 그렇다. 정말 좀 심하다. 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촌철님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네요. 최종훈님, 당선되면 문제 없음. 지면 문제 있음. 테일러님, 선거 끝나고 분위기 보는 거죠 뭐. 젤리님, 눈치 보겠다는 거네. 네, 뭐 요런 촌철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대학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면서요.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학문의 양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집 나간 양심 찾아야 되나?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